주간의 이슈를 눈으로 짚어보는 시간, 뉴스 진단입니다. 오늘도 김동석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 사람들 입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금요일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다 똑같죠. 한국인들 아마 전 세계 한국말하고 김치 먹는 우리 네. 한국인들. 왜냐하면 너무 여러분 오랫동안 분단 국가로 살았고, 야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요. 거의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남 갈등 생긴다 그러고,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어렵죠. 그런 생각들이 막 나면서 그 정상회담 이제 판문점에서 하는 그거를 그야말로 12시간 생중계를 다 봤습니다. 제가. 네. 여기서는 밤새도록이죠. 저 미국 온 지 30년 넘었어요. 33년인데 가장 큰 마음의 움직임. 뭐 저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막 어느 때는 막 눈물도 나고, 왜냐하면은 특별하게 겪은 경험도 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가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 분단, 저 이념의 갈등, 이게 마귀라고 생각해 왔어요. 저거를 우리 힘으로다가 이겨내려고 저런 노력들을 지금 하면서 전 세계의 우리 결애들이, 한 민족이 다 시선이 집중돼서 보는 그 장면들, 정말 그 감동을 받았어요.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없겠구나.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철천지 원수인데 뭔가를 좋은 일을 하려고 원수지간인데도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대화하고, 우리가 살면서 못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럼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나요? 역시 자, 판문점의 북쪽 측 건물은 판문각이죠. 회담을 한 평화의 집은 이제 남쪽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하려고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그 선을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오려고 판문각에서 시간이 되니까 막 나오잖아요. 경호원들 나오고 북쪽 대표단들이 막 나오고 계단을 막 내려오는데, 그때 보니까 그러고 내려오는데 한국 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건물 2개 있는 그 사이에 금 거는데 이렇게 네네. 콘크리트를 하는데, 거기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쪽에서, 그래서 악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건너오고, 그 다음에 두 분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 다 밝혀졌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언제 한번 또 가나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네. 또 넘어갔다 오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거를 보는 게 그렇게 제일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고, 또 한 가지는요. 시청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 다 그렇게 느끼셨겠는데, 회담을 하고 이제 동의해가지고 합의서를 만들었잖아요. 판문점 선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으로 만나가지고 민족끼리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자라는 합의한 판문점 선언, 공동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평화의 집 앞에 나와서 이제 빨간 카펫이 깔린 데에 그 연설대요. 거기에 두 분이 쓰셔가지고 두 사람 다 그 선언을 발표하는데, 북의 국민, 남의 국민, 그리고 해외 동포들, 그게 꽉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온 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해외에 나가서 사는 700만 이상의 동포들을 하나의 축이다,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할 때 저는 그게 가장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사는 우리들이, 시청자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사는 자식들 나고 여기서 앞으로도 살아야 될 우리들도 한국에서는, 북이나 남이나 한국에서는 하나의 민족 역량이 하나의 축으로 꼭 전제를 했다라는 걸 딱 확인했어요. 진짜 진지하게 본 분들은 그걸 봤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가면 그냥
여차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뭐 품고 지원해줘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뭐 북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활용이나 하고 이용이나 하려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나갈 여기서 한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민족 역량을 구축할 하나의 당당한 하나의 축으로 역량이라고 인정하는 걸 듣고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습니다. 해외 동포로서는 가장 의미 있게 보여졌던 부분이 그 합의문의 선언에 그게 나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그 밖에 그런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더 혹시 하실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있으신가요?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 사실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5월 말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북미 정상회담이 핵심인데 그렇지만은 남북 정상회담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 가지고 악수하면서 해놨지 이게 다 말로만 그렇게 된 거. 그 두 분이 이번에 정상회담하고서 다 같이 굳게 잡고서 그냥 다짐한 거는 이전처럼 우리가 만나서 종이에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아무 소용없이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걸 서로 다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는 주위에서 뭐라 그러든 어떻게 하든 우리의 문제니까 그냥 종이 쪽지로 남지 않게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뭔가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 합의된 선언문을 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 우리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우리 꼭 같이 노력합시다. 그거잖아요. 네. 그게 통일로 가는 길이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국제사회에서 우리들의 노력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 특히 북한의 비핵화 분야, 한반도 비핵화 해야만 된다. 동의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쟁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항구적인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6.25라는 한국 전쟁의 종전선언하는 거죠. 네. 그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개성에다가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그리고서 10월달 올 가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하는 것도 거기 있죠. 그 다음에 8월달입니까? 남북 이산 가족 찾기 재개하죠. 언제든지 서로 정상끼리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직통 전화 이런 거 만들기로 했지요. 그 외에도 적대 행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그 동해선하고 경의선 이 철도를 연결을 하고 이 나온 한 8가지인가 9가지 나온 게 우리끼리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무리 잘 국제사회 안 풀린다 하더라도 정상회담에서 한 저거만 해도 정말 이전에 출발했던 남한과 북한 남북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이렇게 확 나오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중국 우리가 거기 자기네 안 끼워줄까? 전전긍긍하죠. 일본 전전긍긍하잖아요. 우리끼리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그래서 그 판문점 선언 2018년 그 4월 27일이었죠. 27일 남북 정상회담 한 거에서 공동으로 합의해낸 판문점 선언이라는 의의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서 분명하게 서로 실행안을 서로 디테일을 보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 벌써 회담 끝난 다음에 그 비무장지대에 있던 확성기 서로 자진해서 철거하죠. 그리고 이산가족 사업하려고 벌써 채비하고 이러는 걸 보면은 이번에는 이전하고 뭔가 다르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그렇다면 또 정말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또 점점 가까워 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5월 말이었다가 6월 초였다가 또 다시 이제 5월 달로 이제 당겨진 거죠. 여기다 이제 언제 어디서 할지 굉장히 아직까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뉴스 진단에서 네네.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 너무 촉박하니까 6월 초순을 안 넘긴다. 그래서 5월 말로 됐던 걸 한 열흘
좀 연기되는 것 같았는데 두 가지로 당겨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판문점에서 27일 날 정상회담하는 걸 다 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집중하고 여러분 그 전 세계의 신문이 뉴욕타임즈가 한 나흘 동안 사진 뉴스가 전면에 계속 나왔어요. 오프라인 신문에. 그 정도로 얘기거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엔터테이너예요. 이 뉴스 가운데서 전 세계의 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전 좀 셈이 났지 않았나. 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네, 네. 또 한 가지는 자기 문제에 지금 급급합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 검사가 지금 디테일 질문지를 페이퍼로다가 트럼프한테 보냈어요. 이거는 여차하면 트럼프 대통령하고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난 정상회담하고 나서 한 3, 4일 동안 그런 심각한 국내 문제도 다 덮였어요. 남북한 정상회담. 김정은이라는 베일에 쌓였던 인물이 서방 세계의 전 지구촌에 생중계를 하게 되니까 이게 다 하니까 자기가 진짜 힘들게 하는 이 러시아 스캔들 이게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계속 이어가고 싶고 네. 예,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아닐까. 이게 이제 미 국내 전문가들이 언제 왜 갑자기 당겨졌냐. 그러고 나가지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겨진 것 같고 그러고서 거기에도 뉴스의 중심에서 계속 자리 잡으려고서 이제 마이크 폼페오가 평양에 가서 했던 얘기를 한두 마디 흘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국계 미국 시민 코리안 아메리칸 3명이 평양 과기대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들 그다음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이 영유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평양으로 와가지고서 석방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조짐의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트럼프의 공이죠.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한 열흘 땡겨졌기 때문에 5월 20일 좀 넘어가면은 이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언제 어디서 한다라는 거는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아마 날지도 모릅니다. 금요일 저녁이 이 온타임 네, 네. 대통령이 어디서 하겠다라는 걸 모든 그 뉴스가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요. 이렇게 볼 때는 진짜 큰 뉴스인데 아직까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끝나고서 그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서 대통령님 판문점이 왜 아닙니까? 너무나 안전하고 상징이 있고 판문점을 권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판문점이 머릿속에서 장소가 예상 지역이 아니었다가 네. 다시 등장해가지고 판문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네, 네, 트럼프 네. 대통령.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 달고 판문점 좋다. 이 긍정적 여론이 생기고 그런 걸 봐가지고서는 내가 더 뉴스를 크게 하려면은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그렇지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주머니에는 평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진짜 드라마틱한 뉴스거리고 이게 아주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은 장소도 중요하고 날짜도 참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또 이제 미국하고 북한의 정상회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양 정상이 그걸 성공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이전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거는 북한과 미국의 이 거래를 성사를 못 시켰어요. 북한은 우리도 정상적인 국가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나와가지고 한 국가라는 거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이 인정해달라. 체제를 보장해달라. 이게 북이 미국에 대해서 요구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핵 포기하고 우선 핵부터 개발도 안 하고 미사일도 안 하고서 그리고 이렇게 봐라. 우린 앞으로 핵 갖지도 않을 거다. 그거 먼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근데 북한은 그걸 하면은 안 해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 이러기 때문에 이게 공방전이 뭐 한 25년 이상 해온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그렇게 못했던 거를 거래의 명수라는다. 네, 협상의 전문가라는 내가 이걸 하겠다 해서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는요. 과연 미국에서 이제까지 요구하던 비핵화 이겁니다. 그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고 되도록일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이런 그 조치를 눈에 보이게 조치를 취해라. 이게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거. 그러고 나면 체제 보장을 하는데 네.
그 아마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렇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어느 수준에서 단번에 내놓는가, 그 내용이 뭔가가 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 떠도는 뉴스에 의하면은 이미 마이크 폼페오가 평양에 방문해서 이미 다 디테일을 합의하고 그 정도면 미국에서 원하는 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요, 그 미국 눈높이 맞게끔 비핵화 조치를 나오도록 망설일 때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남과 북이 도와줄 테, 남쪽이 도와줄 테니까 안심하고 비핵화 하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에 안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중국이 삐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일본이 방해를 하면 또 어려움이 생겨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치기로 일본을 갑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간단한 게 아니고 정말 한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지만 남북 정상이 모여가지고 온 결의 앞에 우리 힘으로 꼭 해나갑시다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12시간 동안 하는 걸 봐가지고서는 그래도 뭔가 이번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미주 한인들은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키 국가는요, 이 키를 쥐고 있는 건 미국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시민이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 미국 의회가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를 편안하게 평화 만들기인데 지지한다,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200만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 몫인데 의회를 아직 못 움직이고 있어요. 겨우 우리가 한 달 전서부터 이 KAGC 워싱턴 우리 사무실에서 그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테소 위원장한테 계속 만나가지고 이거는 미국 국익의 이익이 되고 전쟁을 막는 거고, 더군다나 한국인들한테,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한테는 너무나 큰 이슈고 평화, 전쟁 없이다 설득해가지고서 지난주 한 일주일 전에요,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하와이 지역구로 갖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하고서 그 다음에 공화당의 플로리다 지역구에 있는 외교위의 아테소 위원장이 코스폰서 해가지고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5월 10일, 11일 요때에 이게 아마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이거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상하 양원 합동 결의안이라면 얼마나 탄력이 있을지 모르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자기 지역에 뭐 다른 의원보다 자기 지역구 연방 의원한테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잘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니까 의회에서 평화 만들기에 나섰으니까 이거 지지하더라. 다른 디테일 얘기하면 복잡해져요. 제가 경험이 있는데 평화 협정을 지지하게 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토가 안 붙고 그냥 심플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쟁이란 방식이 아니고 네.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하려고 지금 정상회담하는 거 잘하는 거다. 이거 지지하게 해달라. 그걸 자기 의원한테 하는 거. 이게 그 북미 정상회담 할 때까지의 미국에 있는 한인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과제고 임무다.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뉴스 진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